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어떤 길을 자주 애용하시나요? 저는 KTX 울산역이나 울산공항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우리 옛 조상들은 이곳을 통해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이 길이 서울에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서울로 가는 빠른 길이 있다 해서 찾아 나선 길. 눈 내린 산맥이 길을 막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워요, 선생님. 진짜 울산에서 이렇게 추웠던 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지금 막 입이 꽁꽁 얼어붙어서 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 뒤에 있는 이 산 풍광이요. 추운 날씨만큼 또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눈이 많이 쌓인 건 또 처음 보거든요, 선생님. 저 뒤에 있는 저 산이 뭐죠? 요 산이 이제 보다시피 요 울주칠봉이라고 영남 알프스잖아요. 네. 지금 저 위에 이제 저 신불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 간월산이 그다음 요 뒤에가 가지산이 있잖아요. 가지산 산바위 보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요 고원산인데 네. 지금 이제 여기 산도 많지만 네. 이 골짜기도 많아요. 골짜기도 많아요. 예, 골짜기에 그 넘어다니는 고개도 참 많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만 6개의 고개가 있어요. 고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중에 이제 뭐 제일 높은 거는 성남제도 있고 한데 저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고개가 운문제. 운문령이라고. 네. 여기서 이제 울산에서 그 대구 감령으로 그 이제 대구로 가려고 그러면 네. 반드시 저 제를 넘어갑니다. 뭐 울산뿐만 아니라 기장이라든지 뭐 양산이라든지 뭐 이 또 동네 쪽에도 항상 저 고개를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유명한 고개지요. 유명한 고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예. 풍광도 아름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 고개의 역사. 네, 우리 이제 고개를 넘어다니는 울산의 역사. 네. 울산이 이제 옛날에 여기 참 물산이 풍부하니까 해산물도 나고 손도 많이 나잖아요. 네. 또 저쪽에 또 산지 쪽에서 이래 이제 물품이 좀 오며 가면 내왕하던 그런 고개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 지금이야 경부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지만 옛사람들은 고개를 넘어 다녔습니다. 상북면 궁근정리도 옛 고갯길과 연관이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가지산 갈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선생님, 이곳 마을 이름이 궁근정이더라고요. 그렇죠. 궁근정 이름이 참 독특하거든요. 예. 혹시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짓 하잖아요. 네. 옛날에 여기서 시본 이제 아주머니는 궁근정 대기 그랬거든요. 궁근정댁. 네. 우리가 힘든데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궁근이라는 건 고유 지명인데 네. 이 정이라는 거는 군부대를 말해요. 신라시대. 군부대. 그 신라시대 이제 큰 부대는 당이라 그러고 작은 부대는 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라 서라벌 주변에 이제 네 군데에 이제 동기정, 남기정, 서기정, 북기정이 있었다고. 부대가 주둔했고 또 대당이나 상당이나 큰 군단급도 부대가 주둔을 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어떤 일설에 의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남기정이라고 그래요. 남기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 여기 이제 이쪽에 이런 분부대가 이제 옛날부터 한 300~400명 정도 신라 때 이제 부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고개를 넘어가지고 운문령을 넘어가지고 오는 게 백제군사들이나 가야군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막기 위해서 요지잖아, 요지에. 네. 그래서 여기 분부대가 주둔을 해가지고 적을 막았다. 그래서 그런 게 거의 뭐 확실하게 뭐 기록도 있고 흔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군근정이다. 옛날에 군부대였다. 네. 그만큼 또 요지였다. 군사적인 대단히 중요한 요지라는 게 이제 서랍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확인이 되는 겁니다. 궁근정이란 지명 늘 궁금했는데요. 아득한 옛날 신라 군사 주둔지였다는 사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 길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궁근정이라는 지명도 운문제와 연관이 있었군요. 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옛날에 우리가 뭐 신라 때나 고려 때는 거의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명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이래 말하자면 우마차도 다니고 소 진바리도 다니고 보부상도 다니고 네. 뭐 시가는 우리 색시도 있고 뭐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이래 그런 어떤 그런 흔적이 웅문역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국문역을 거쳐간다는 거죠. 이거 삼거리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잖아요. 예전에는 이곳이 왕래가 굉장히 빈번했던 그런 마을이었겠네요. 예, 그렇죠. 옛날엔 지금보다 훨씬 더 뭐 이래 참 사람들도 빈곤하고 많고 많이 살았던 복잡복잡하고, 네. 곳이죠. 공근정만큼이나 중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운문제 아래 삽제 마을인데요. 운문제를 넘기 위해 꼭 들려야 했던 길목 마을입니다. 와, 이쪽으로는 눈이 예. 내렸었나 봐요, 선생님. 아, 예, 예. 눈이 많이 왔네요. 또 울산 시내랑은 다른 느낌인데 예. 고즈넉한 마을이 조용하니 좋은데 선생님. 예, 예. 이곳 마을은 예. 어디예요? 여기 이제 우리 덕현리 덕현리 삽제마을. 삽제마을. 삽제마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저 운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마을인데 요 마을을 거쳐가지고 네. 요 마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 해발 한 140m 좀 되지요. 네. 저 거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아. 그래 요 마을이 옛날에 이제 그 거기 아래 마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마을이고 그 아주 역사가 오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신라사에 보면 가설갑사라고 있어요. 가설갑사.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은강대사가 세속 5개를 준 마을. 그래 그 절에서 네. 그 은강대사 수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설갑사라는 그 절이 바로 이 마을 안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설갑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속 5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기 한 600년 전후에서 이제 그 이제 은강국사 중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수도하면서 이제 그 찾은 귀상과 추왕이라는 그 화랑 인물입니다. 사량부에서 온 인물에게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가 삶을 덕목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세속 5개를 줬어요. 세속 5개가 이제 뭐 사군이충, 사친이요, 뭐 살생유택, 교유신 네. 그걸 줘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화랑정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과 추왕도 그 덕목을 받고 그걸 받고 남은 암악성 전투 가서 전사했습니다. 네. 그 백제와 싸우면서 전사를 했고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신라화랑의 세조고개. 그 세조고개를 전한 장소가 이곳일 수도 있다고 하니 깜짝 놀랐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 안에 가면 또 옛날 절터 흔적이 있습니다. 절터 그래요? 그 석재가 있어요. 네. 그 보면 마을 축도로 쪽이라 쌓아놨는데 이건 틀림없는 절의 그 뭐 어떤 대지다. 네. 절을 샀던 그런 축대다. 그래 그게 확인이 되니까 이 마을을 이제 그 은강무사의 세속의회를 준 바로 그 마을로 이래 봅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는데요. 시골집 담장 아래 축대로 쓰인 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 옛날 엄청 큰 건물의 주춧돌로 쓰였을 거란 느낌이 확 들었는데요. 정말 가슬갑사가 이곳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바위를 그 예. 절차의 흔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 바위가 이런 바위가 이제 좀 따듬었고 오래됐잖아요. 네. 그죠? 이런 바위 있고 쭉 가면 있고 어. 이 산 쪽에도 이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런이 절트가 아니었겠나. 네. 그래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아마 아, 우리가 볼 때 네. 가설갑사라면 절이 아마 최소한 6개, 7개 동 정도의 건물이 있을 거로 봐져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신라 시대니까 그래 그 크게 짓지를 못했고 신라 초기니까 불교로서는 초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가설갑사를 청도 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저 거기 넘어 청도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계속 찾았는데 수십 년간 찾아도 이 절이 나오지를 않아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얼마 전에도 그 뭐 대학에서 찾았는데 그래서 그 저쪽 넘으면 삼계리라 그래. 삼계리 네네. 삼계리인데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삼국 유사나 삼국 사기를 보면 그 가설갑사가 이제 그 곧사 또는 갑사라 그랬어요. 네, 곧사, 네. 갑사 이런 스님이 삼국 유사에 그 기록을 해놨어요. 네, 네. 근데 그 기록을 볼 때 이런 삼국 유사를 볼 때는
이 말이 틀린 그 가슬갑 사이 자리다. 아. 만약 자리가 아니라면 저 너머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겠네. 발견이 되질 않잖아요. 삽제마을엔 운문제와 연관된 중요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험한 고개를 넘기 위해 필히 들러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시골에 있는 평범한 집인 네. 것 같은데 네. 이 집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이 집이 이제 옛날 조선시대 네. 주막집입니다. 주막집. 주막집? 예. 술 파는 그 주막집이요? 예, 그 누워 자기도 하고. 그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은 최후의 주막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도 다 이 집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예. 그냥 시골 집이거든요. 예, 근데 예. 어떻게 주막집인지 알고 이 계셨어요? 전혀 이제 그렇게 내가 수십 년 전부터 내가 네. 들었어요. 어. 와서 주막집이라 그랬고 지금도 이 말씀 물어보면 다 주막집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아. 주막집이고 그리고 옛날에 여기는 이제 주막을 비롯해 여기 주변에 집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 그 집들이 전부 다 객주 뭐 그다음 여러 이런 비슷한 주막집도 네. 많이 있었고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제 운문제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네. 술을 한잔 먹고 여기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어. 자고 나서 아침에 올라갑니다. 네. 운문제 고개를 이렇게 오고 넘어갈 때 당시엔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당시 그렇죠. 그 피로를 이곳 네. 주막에서 풀었던 거네요.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주막집. 아직도 삽제마을에 남아 있어서 무척 반가웠는데요. 주막에 얽힌 옛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런 재밌는 경우 옛날에 암행사 방문수 설화가 또 많아요. 어떤 게 암행사 있을까요? 방문수가 네. 옛날에 여기 이제 경상도 관찰서도 하고 그분이 옛날에 영조의 시임을 받아가지고 경상도 쪽으로 이래 그 의사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의사로.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궁금해요. 주모가 이제 아주 아름다운 주모가 네. 그 손님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나그네들 이제 이래 뭐 돈 있어 보이는 나그네들 그 주모가 이제 홀리는 겁니다. 홀려 유혹을 해가지고 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엔 네가 나를 말해 어떻게 뭐 어떻게 급탈을 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짐을 뺏고 했는데 그런데 박문수가 이제 그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한 거죠. 와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유혹 당하는 척하면서 그 여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 손목을 딱 잡은 거지. 어머. 내가 그래 한번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딱 암행사 마피아가 딱 보이니까 네, 네. 여자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오고. 운문제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안식처 삽제 주막.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인데요.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거 삽제마을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 이 삽제마을도 그렇고 궁군정 마을도 그렇고 운문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운문제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막 제일 중요한 건 길이죠. 옛길. 음. 옛길 참 많이 다니던 길인데 참 이 길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울산 향토사를 연구할 때 이 길부터 먼저 참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한적한 이런 외진 곳이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보고 이런 주막도 좀 우리가 보호를 하고 보존하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지름길 운문제. 먼 옛날 이 길을 넘나들었을 조상들의 삶이 느껴지는데요. 운문제는 울산의 옛 고속도로였습니다.